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꿈같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을 맞이한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2%가 월요병을 앓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월요일이 힘든 한 주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요일 저녁부터는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칠 정도로 월요일 무서워하는 직장인 참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월요병을 앓는 이유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해봤는데요. 이 과다한 업무, 야근, 만원 대중교통 등 월요병을 앓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이 한 주도 시작됐으니 속풀이용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왠지 이해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힘차게 일하자고 마음먹는 일이 있어도 갑자기 출근하기도 전에 부장님 문자 받으면 멀쩡하던 몸 아플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친구 얘기입니다. 저희 부장님은 참 좋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현실에는 부장님처럼 존경하고 싶은 좋은 상사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쁜 상사 모두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성격의 상사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먼저 힘든 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직장인이 꼴불견 상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 무려 98%가 꼴불견인 상사로 인해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됐을 정도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꼴불견 상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직장인들이 손꼽는 꼴불견 상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형과 본인의 기분에 따라 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기주의형이 각각 20%로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미생에서도 신입사원 한성률의 사수가 한성률에게 업무를 다 떠넘겼다가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보고해서 힘들어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드라마였지만 보면서 저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장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상사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상사의 유형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또 다른 꼴불견 상사의 유형을 살펴보니 2위가 19%를 차지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쟁이형, 또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지적형이 15%의 응답률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하는 예스맨형, 또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오케이, 아니면 노인 편가르기형 등이 꼴불견 상사 순위에 올랐는데요. 강설희 아나운서는 이 중에 어떤 상사가 가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팀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기주의형, 이런 분들이 참 힘든 상사의 유형 같습니다. 일단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꼴불견 유형에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원부터 주임급의 경우에는 이기주의형을, 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대리나 과장, 차장, 부장급 인사는 미꾸라지형 상사를 꼴불견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마 직급에 따라 겪거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힘들어도 매일 봐야 하는 게 바로 회사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상사도 매일 부딪혀야 하는데 어떻게 극복 방법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격 차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1,546명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로서만 대했다는 응답이 31.6%로 1위를 차지했고, 또 서로의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가 28.5%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13%가 응답한 내 성격을 버리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형, 또 8.8%를 차지한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했다형,
또 8%를 차지한 속 편하게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버렸다 형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극복하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든 인정을 하든지 맞춰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상하 관계가 분명한 문화에선 부하 직원이 먼저 상사의 성격에 맞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실제로 누군가 맞추는 것 자체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좋은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설문조사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자, 부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직장 상사를 찾아봤더니 1위를 차지한 유형이 24%가 뽑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21%로 2위를 차지한 유형은 팀원과의 수평적 소통 관계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상사였고요. 그 외에도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한 모습,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사를 좋은 직장 상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직장 상사의 공통점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사였습니다. 네, 사실 좋은 직장 상사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일까요? 일찍이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사의 성격을 서둘러서 파악하고 100% 맞추면서 상사의 강점을 활용해라. 글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성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회를 적극 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보면서요. 오늘 핫키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진 분들도 부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전천후 일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전천후 일자리라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직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현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총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이 5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유망직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펫시터라는 직업입니다. 네, 펫시터라. 이번 직업도 좀 생소합니다. 역시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찾아내는 히든잡다운데요. 그럼 펫시터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돕자면 펫시터는 주인 대신 단기간부터 장기간까지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키우는 일종의 반려동물의 돌보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펫시터가 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펫시터가 직접 본인의 집에서 동물을 돌봐주는 위탁 서비스를 하거나 반대로 펫시터가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특히 주인이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펫시터의 집에 반려동물을 맡겨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펫시터가 반려동물을 맡게 되면 시간에 맞춰 밥을 주거나 용변을 처리하는 일, 또는 이 건강을 위해 산책을 시켜주는 일 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펫시터라는 직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도 안 하는 걸 개나 고양이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외출하거나 여행 갈 때 사료 많이 쌓아두고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이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펫시터는 외국에선 이미 익숙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대형 반려동물을 자주 키우는 나라에선 반려동물을 자주 산책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도 문제지만 분리 불안 장애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집안의 물건을 망쳐놓거나 심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주는 펫워커라는 직업이 오래전부터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애견 호텔 같은 곳에서 반려동물들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동물병원이나 가정집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애견 호텔의 경우 비좁은 케이지에 있어야 하거나 또 집단 생활로 반려동물끼리 병을 옮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1대1로 관리할 수 있는 펫시터라는 직업이 필요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사료만 많이 주고 나가던 시절에서부터 애견 호텔을 거쳐 이제는 펫시터라는 직업이 등장했으니까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씀씀이도 달라졌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농협경제연구소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점점 증가하면서 5년 후에는 6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대선 때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의 관심이면 펫시터의 보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펫시터의 경력과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시급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시급이 그 정도라면 상당히 고수익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맡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하루를 맡기는 경우는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장기로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시급 대비 하루를 맡기는 비용이 저렴한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애견 호텔의 하루 이용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인 걸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인데요. 그럼에도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는 이유는 내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돌보미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용이 올라도 펫시터의 수가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펫시터의 장점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자투리 시간에 부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부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또 방학 때는 용돈과 등록금을 벌기 위해 펫시터를 지원하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 산책을 시킬 수 있는 체력도 충분하고 또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는 가구들도 많아서 이 높은 보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펫시터가 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건 따로 없나 보네요. 네, 아직까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로 펫시터 전문 업체에 소속이 돼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직원 펫시터로 활동을 하거나 개인이 직접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격증 없이 무분별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펫시터의 정식 자격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무조건 맡겠다는 악질 펫시터도 있어서 이 반려동물이 피부병이나 귀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펫시터가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일부 펫시터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 코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펫시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펫시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보나 캐스터가 앞으로 펫시터와 같은 알짜 유망 직업 많이 소개해 줄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SNS에 대학생 신조어 모음이라는 글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생 신조어 모음에 한 연예인의 이름이 올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창정 씨인데요. 그의 이름이 들어간 사장님이 임창정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정말요? 사장님이 임창정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네, 바로 사장님의 만족도가 클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를 살펴봤더니 임창정 씨 이름을 빌린 한 주류 체인점에서 올린 구인 공고글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일단 정직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죠. 거기에 이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연휴 때마다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늦게 끝나는 일의 특징을 고려해서 독거 여성 근무자는 경비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독거 남성 근무자에게는 주류를 여러 병 제공한다고 써 있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거기에 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웬만한 꿈의 직장 부럽지 않죠. 네, 저도 혹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독거 여성 근무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매장이 특별히 매출이 높아서 이러한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사장이 적게 벌면 된다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는지 사장님의 마음이 참 와닿는 글귀죠. 네, 사소한 한 문장인데 읽고 있으니까 참 뭉클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장님이 임창정 씨인 건가요? 저도 궁금해서 팩트를 확인해 보니 임창정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름을 빌리고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덕분에 임창정 씨는 착한 사장님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작년부터는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광고에서 이상적인 사장님 모델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착한 가게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렸으니까 참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실제 알바생이 원하는 착한 사장님의 조건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한민국이 알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1위는 32.28%를 차지한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였고요. 2위는 29.75%를 차지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였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1위가 근무 환경 개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에 폭언이나 처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네, 저도 사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말한다면 여전히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는 건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잘 지급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요일 중에 하루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인 기준에 맞춰서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빠져나가니 일부러 주지 않는 고용주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청엔 이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들의 상담이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참 크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아예 주휴수당을 주는 착한 사장님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연재물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터뷰를 했던 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네, 예전엔 갑자기 결근을 하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주휴수당을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챙기니 근무 일수를 챙기려고 결근을 하는 직원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이 알바생에게도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 사장님 역시 갑자기 구멍난 인원을 메꾸기 위해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져서 이 매장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가령 손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장님으로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또 그만큼 직원과 사장님 간의 신뢰도도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알바생들을 통해 손님들한테까지 전달이 됐고 그것이 매출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져서 가게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주휴수당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꾼 것 하나만으로 사장님은 물론 직원, 손님에게도 큰 만족도를 안겼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참 훈훈한 미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착한 사장님의 조건이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근로조건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안 착한 사장님도 많기 때문이겠죠. 법적 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당연히 지켜지는 날들이 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생각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는데 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을까? 이 놀면서 돈 버는 직업은 어디 없나 이런 생각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그런데 솔직히 놀면서 돈 버는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놀면서 일하는 직장이 어디 없나 하고 이 검색 레이더를 가동했더니 정말로 세계 곳곳에 꿀직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정말로 있다고요. 그런데 일한 만큼 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직업은 좀 박봉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비행기의 1등석을 탈 수 있는 직업부터 섬에서 놀기만 해도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까지 오늘은 이 히든잡에서 코너의 명성답게 세계 각국에 숨어있는 꿀직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로서 진정한 히든잡이 됐습니다.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맥주를 좋아하는 분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과 미국에 있는 맥주 테스터라는 직업인데요. 맥주가 유명한 고장들인 만큼 맥주 맛도 까다롭게 판별하기에 생겨난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맥주 테스터라니 저도 정말 솔깃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출장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독일에서 이러한 맥주 테스터의 월급은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맥주 소비가 많은 나라 미국 역시 워싱턴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서 맥주 테스터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맥주 테스터 역시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약 7,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맥주 마시면서 고액의 연봉까지 받다니. 왠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 플랜 B는 맥주 테스터야 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이 행복한 꿀직업은 또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호가는 1등석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고액 연봉까지 받는 바로 항공기 테스터인데요. 영국 런던에 사는 21살의 알렉스 마체라스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항공기 테스터라니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혹시 지금 제가 생각하는 1등석에 타서 마음껏 놀다가 맛있는 기내식도 먹고 세계 각국 여행하는 정말 그런 일인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1등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석, 일반석까지 골고루 앉아가면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알렉스 마체라스 씨는 처음 비행기가 생산되면 고객이 타기 전에 비행기 내 모든 시설을 평가하면서 기내식은 물론 간식까지 맛보고요. 이 비행기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공항 대기 시간 등안에는 이 비즈니스석 이상의 이용객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항공사 라운지에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식사도 즐기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사진을 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 같은데 어떻게 이런 꿀 직업을 갖게 된 거죠? 네, 사실 마체라스 씨의 이력은 어렸을 적부터 남달랐는데요. 14세에 SNS에 올린 항공업계의 정밀한 분석 자료가 유명세를 타면서 계속 항공 분석 전문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테스트가 없는 날엔 최신 항공업계 뉴스나 항공기 분석 등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항공기 테스트는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연봉이 무려 6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700만 원 정도이니 진정한 꿀직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직업은 외국에 직접 나가서 구해야지만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꿀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럭셔리 리조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1억 4천만 원가량을 받는 그야말로 진정한 꿀직업인데요. 매년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원받는 꿀직업이라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네, 세계 8대 자연유산지인 호주 퀸즐랜드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있는 해밀턴 아일랜드의 리조트에서 섬 지킴이를 하는 건데요. 이 섬 지킴이라고 해도 주요 업무는 수영장 청소, 물고기 먹이 주기, 우편물 수거 등으로 이 외에도 섬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하고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고급 숙박시설까지 제공되니까 누구나 원하는 꿀직업이라는 건데요.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13개국에서 온라인 지원을 받는데 단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금요일에 어울리는 참 즐거운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신 직장인 또 취준생 여러분, 이번 주말만큼은 이 꿀직업처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